오늘은 공선옥의 명랑한 밤길, 절정과 결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소설 그러면 핵심 정리, 전체 줄거리 핵심 정리 하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각각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코스인데, 소설 같은 경우는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결말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빼기에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나 할까?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정만 재심으로 만들기는 조금 어렵고, 결말만 재심으로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 절정과 결말을 묶어서 재심문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 시험 문제 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절정과 결말을 묶었습니다. 묶다 보니까 조금 길다는 느낌도 있긴 해요. 지금 애매해. 약간 그걸 뭐라고 하죠? 약간 비정상적인 비례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절정은 좀 많고 결말은 너무 적고. 자, 나가 그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깐쭈와 사브딘의 대화를 들으며 공감하는 장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절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의 채소를 주워들고 기뻐하는 그들을 보며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 여기까지가 결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는 아는 것도 가진 것도 많지 않은 가난한 여성이며 도시에서 온 유식하고 세련된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되지만 끝내 그에게 상처를 받고 맙니다. 이 상처가 그냥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상당히 모욕적인 상처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상처 입은 채 집으로 돌아가던 나는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처음에 뭐합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다가 외국인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결국 이 작품은 시골 처녀인 나의 이야기와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가 만나는 밤길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의 의미와 미약하나마 그들의 삶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명랑한이라는 관용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비에 젖어 걸을 때 내 뒤에서 누군가도 비에 젖어 걸어오고 있었다. 가만. 그럼 이거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도 있는데 이게 따라온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비에 젖어 있을 때 누군가도죠. 가도 비에 젖어 걸어온다야.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거는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칠흑 같은 밤이다. 남자다. 대화를 나누는 걸로 봐서는 두 사람이다. 나는 겁이 났다. 왜? 그래도 나와 비슷한 처지든 아니든 간에 남자 둘이서 걸어오고 있으면 어느 아가씨가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남자 집으로 갈 때는 악에 바친 어떤 기운 때문에 무섬증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은 왜 돌아올 때는 남자한테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서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악에 바친 기운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으니까? 마음의 상처만 남았으니까. 나에게 융단폭격 같은 말폭격을 퍼부어대던 남자가 무섭고 칠흑 같은 밤이 무섭고 내 뒤에 오는 누군가가 무서웠다. 결국은 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준 남자도 무섭고 그 다음에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무서워. 그런데 더더군다나 내 뒤에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어. 이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무섭다라고 하는 나의 심리뿐만 아니라 서사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나는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그날 밤 뼈저리게 체험했던 것이었다. 그 전에는 21살의 순진한 처녀였는데 하면서 주변 상황이 모두가 다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이유죠. 나는 소리 없이 뛰었다. 극도의 두려움이에요. 그때서야 눈물이 앞을 가렸다. 눈물이 앞을 가려 발을 헛디뎠다. 신발이 벗겨지고 뭔가 날카로운 것이 발바닥을 찔렀다.
소리도 못 내. 방앗간으로 몸을 숨긴 뒤에야. 왜? 경계심이죠. 나는 채소 봉지를 놓친 것을 알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채소 봉지는 나가 남자에게 주려고 가지고 갔던 그 채소 봉지가 되겠습니다. 남자들이 방앗간 앞에서 딱 멈추었다. 잠깐만. Just kind of moment. What is this? 이게 뭐지? 두 남자가 방앗간 천막 밑에서 뭔가를, 그 뭔가가 뭔데? 그렇지, 채소 봉지지. 펼치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 몸을 바짝 숨기고 숨을 죽였다. 깐쭈, 이거 돈 아니야? 아니야, 이건 고추야. 사브딘, 상추도 있어. 아, 깐쭈, 이거 돈 아니야? 라든가, 아니야, 이거 사브딘, 상추도 있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두 남자는 동남아인인가 보다. 그죠? 자, 월급날 소주를 마시고 삼겹살을 쌍추에 싸먹어. 자, 월급날 소주 마시고 삼겹살을 쌍추에 싸먹어. 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 동남아도 이렇게 하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워낙에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이제 완전히 젖어든 거죠. 그러면서 월급날에 어떤 즐거운 식사를 떠올리고 있는 그런 낙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얘네들은 비록 외모는 외국인 노동자이지만 한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즐거운가? 깐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했나봐. 이거 어서 많이 듣던 노래인데 잊을 수 없나봐. 아, 이게 윤도현 노래 아니에요? 그렇죠, 윤도현 노래죠. 자, 그런데 가만히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노래 가사가 딱 뭐예요? 그렇죠, 나죠. 나의 심리나 나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노래를 깐쭈가 부르고 있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을 달싹여 라고 하는 거야. 나도 같이 불렀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노래 가사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공감하고 있는 거죠. 마치 내 얘기 같은 거야. 노래를 듣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기는 있어요. 바보인가봐, 한마디도 못하는 잘 지내는 그 쉬운 인사도 행복한가봐, 여전한 미소는 자꾸만 날 잡게 만들어. 노래 가사예요. 남자들이 노래를 뚝 멈추었다. 나도 입을 다물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어졌다. 자, 요거 별표. 자, 자연적 배경이죠. 자연적 배경인데 이 자연적 배경을 통해서 누구? 나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빗소리가 거세어진다는 것은 슬픔이라든가 감정이 격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절정에서 앞부분이라고 본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밤길에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는 나의 모습입니다.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요. 사브딘, 사장이 너무 불쌍해. 나는 사장이 죽도록 미워 죽겠어. 깐쭈, 너 때문에 오늘 일 다 망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전반부를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깐쭈하고 사브딘은 외국인 노동자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프라블럼이지, 월급을 못 받아. 월급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한테 월급 달라고 갔는데 사장이 나 힘들어, 나 불쌍해, 이런 거야. 그래서 결국은 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오늘 일 다 망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사장님 돈 젖소리 못하겠어. 사장 돈 없어. 몸 아파. 어머니 아파. 사장 슬퍼. 아, 사장이 돈이 없다. 그 다음에 나 진짜 병났다. 더더군다나 우리 어머니도 아프다. 근데 치료비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우리는 이래서 사장한테 돈 달라 소리 못한다라고 하는 이 깐쭈의 어떤 착한 심정이, 착한 마음씨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스페이스바 잘못 눌렀네. 한 번 더 갑니다. 그래도 사장한테 말을 해야 했어. 나는 사장님 돈 줘 소리 못해. 왜냐? 사장 돈 없어. 라고 하는 건 사장이 하는 말을 믿고 있는 거죠. 깐쭈, 언제 떠나?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모레, 오늘 밤, 내일 밤 자고 모레. 아, 이러면 깐쭈는 돈 달라 소리 했었어야지. 자기 나라로 떠나네. 자기 나라로 떠나는데 돈 달라 소리를 못해?
야, 이거 그럼 깐쭈가 더 불쌍한 거 아닌가요? 완전히 임금을 착취당하는 건데 나의 이 감각 아닌 감각적 측면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의도적으로 띵가먹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월급을 떼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도 살짝 오기는 오네.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지만요. 내일은 시내 가서 윤도현 CD하고 고무장갑하고 소주하고 옷하고 신발하고 여러 가지 살 거야. 난 윤도현 왕팬이야. 아무래도 우리 윤도현 노래를 뒤에다가 링크로 연결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최소한 여기에 나오는 작품들만이라도. 암튼 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외국에서 노동을 하다가. 그런데 사가지고 가는 것은 윤도현 음악 CD. 이건 자기가 들으려고 했지. 고무장갑. 아마 어머니 들으려고 하겠지. 소주, 옷, 신발 이런 것들을 산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깐쭈가 사는 나라는 이런 것들을 사기가 녹록치 않은 가난한 나라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깐쭈, 넌 너희 나라 가면 뭐 할 거야? 모르겠어. I don't know. 가면 엄마, 아버지, 누나, 여동생, 사촌들 와우 많기도 하다. 산에 올라가 달을 볼 거야. 우리나라 네팔 달을 볼 거야. 잠깐. 한국에도 달 있는데 그 달하고 다른 거죠. 네팔 달을 본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네팔이라고 언급하고 우리나라라고 언급한 거는 깐쭈는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 고향,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희망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그리움? 그렇죠. 고향,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죠. 내가 뭘 할 건진 달한테 물어볼 거야. 사부디는 여동생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 여긴 국제 결혼했네. 시골이야. 동생이 남편한테 맞았어. 아, 이거는 가정폭력이죠. 이런 거 뉴스에 종종 나오곤 했었습니다. 동생이 많이 슬퍼. 형이 한국 여자랑 결혼했어. 형 여자 도망갔어. 와우, 이건 또 뭐야? 사기 결혼 당했네. 조카가 있어. 형이랑 조카 많이 슬퍼. 부모님 돌아가셨어. 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은 돌아가셨네. 그러면 결국 이 사부딘에게는 식구라고는 동생과 형과 그 다음에 조카인데 이네들이 전부 다 한국에 있는 거네요. 우리나라 방글라데시에 가도 나는 아무도 없어. 한국에 다 있어. 그래서 나는 한국을 떠날 수가 없어. 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형이 다쳤어. 손가락이 잘렸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제대로 받았을 리는 만무할 것 같고요. 어찌 본다면 열악한 노동 현실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노래가 왜 튀어나와? 사부딘, 난 한국에서 슬플 때 노래했어. 한국 발라드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슬플 때 위로를 주는 존재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장이 막 욕해. 나 여기 심장 막 뛰어. 손가락 막 떨려. 라고 하는 것은 사장이 욕할 때 얼마나 험한 얘기를 했어. 그럴 때 나도 솔직히 심장이 뛴다. 떨린다. 손가락이 떨린다. 두렵다. 이 말이 굳이 들어가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네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임을, 인간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눈물 막 흘려. 그럼 노래했어. 사랑 못했어. 억울했어. 자, 사랑 못했어. 억울했어.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면서 그럴 때도 또 노래했어. 그러면 잠이 왔어. 그러면 꿈속에서 달을 봤어. 크고 아름다운 네팔 달이야. 아까 이 네팔 달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위안을 주는 것이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슬플 때, 욕먹을 때, 눈물 막 흘릴 때, 사람 대접 못 받을 때 달을 받잖아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네팔 달은 깐쭈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또 하나. 나는 슬플 때 노래했어. 눈물 흘릴 때 노래했어. 인간 대접 못 받을 때 노래했어.
그러면 잠이 왔어. 여기서 말하는 깐쭈에게 있어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고달픈 삶을 해소할 수 있는 매개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네팔로 돌아가는 깐쭈와 한국에 남아야 하는 사부딘의 사연을 나아가 우연치 않게 듣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깐쭈가 다시 노래한다. 이 노래는 결국 뭐예요? 그렇죠.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가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잠깐 이건 노래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어때요? 홀로 서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서술자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또다시 뭐 했어요? 따라했어요. 무엇을 따라했어요? 그렇지, 노래를 따라했어요. 이 말은 나도 역시 깐쭈의 노래에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깐쭈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중요한 건 이거죠. 뭡니까? 굳세게 버틴 꽃, 우뚝 서 있는 나무,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라는 것은 설 수 없을 것이야가 아니라 설 수 있기를 바래 라고 하는 소망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들이, 깐쭈하고 사부딘이. 그리고 솔직히 나도. 사부딘도 노래했다.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더 이상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사부딘이죠. 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일 거예요. 그죠?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죠. 노랫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쌀겨 냄새 가득한 방앗간 안으로 스며들었다. 잠깐, 노래가 스며들어? 그게 아니라 노래가 들려왔다. 사부딘, 여기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어. 집에 고추장 있어. 소주는 사야 해. 삼겹살은 없어. 삼겹살도 사야 돼. 우리 소주 마시자. 좋아. 자,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깐쭈의 사연이나 사부딘의 사연과는 다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이런 것은 아무리 험난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깐쭈와 사부딘은 낙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더더군다나 상추가 있다고 소주 사고 삼겹살 사는 것은 이네들은 비록 외국인 노동자이지만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그렇죠. 우연히 얻은 상추로 기뻐하는 깐쭈와 사부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필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그건 것 같아요. 소설은 아무래도 인물 중심이고요. 더더군다나 1인칭 시점이면 서술자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깐쭈와 사부딘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심정, 감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나는 겁이 났어요. 돌아오는 길이 무서웠어요. 내 뒤에 오는 누군가가 무서웠어요. 즉, 깐쭈하고 사부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 어쨌든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처음에 감정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뭐합니까? 나도 모르게 입을 달싹여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했어요. 그러면서 한여름 소나기가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자, 따라 부른다라고 하는 데서 공감을 갖고 그 다음에 그네들의 처지에 그 다음에 그네들의 슬픔을 깨달으면서 자, 동질감을 느끼고 현실을 이겨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절정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빛 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빛 속으로 어둠 속으로는 자연적 배경과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찌 본다면 현실 속의 시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명랑하게 사라졌다는 게 포커스죠. 그네들은 암담한 현실, 고된 현실 속에서 우울해하거나 좌절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낙관적 가치관을 가지고서나 상추를 주셨다고, 그죠? 소주하고 삼겹살을 사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 그네들의 성격은, 내지는 현실 대응 자세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두 사람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긍정적 대응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두 사람이 누군데? 그렇죠. 사부딘과 깐쭈죠. 그리고 이네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뭐합니까? 위안을 얻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사라진 길 너머로 내가 지나온 길이 보였다. 자, 사부딘과 깐쭈가 사라진 길. 그것은 그네들의 삶이에요. 그네들의 삶과 내가 지나온 길이 보인다는 건 오버랩된다는 거야. 겹친다는 거야. 즉 나의 삶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 길 넘어 그 남자네 집이 보였다. 자, 그 길, 어떤 길? 사부딘과 깐쭈가 사라진 길 너머에 뭐야? 그 남자네 집이 보인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이 남자는 부정적인 남자죠. 나에게 시련의 상처를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오로지 물질 아니면은 속물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 남자와 사부딘, 깐쭈는 대립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겨우 가라앉았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요동쳐 오기 시작했다. 왜? 남자네 집이 보였잖아. 거기서 겪은 상처가 떠오른 거야. 그럴 때 나는 어떻게? 그렇죠. 깐쭈와 사부딘처럼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때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결국 사부딘과 깐쭈가 왜 노래를 불렀죠? 그렇죠. 고된 현실 속에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자, 나 역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로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물론 이거는 윤도현의 노래고요. 그 다음에 깐쭈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이긴 해요. 그러나 나의 처지와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나는 이러한 노래를 통해 시련의 아픔을 극복하려고 한다. 나는 정유소를 나섰다. 나는 빗속에서 악을 썼다. 악을 썼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 표현이죠. 샤우팅을 하는 거죠. 배신감과 절망감을 풀려는 거예요.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감정이 막 섞여 있어. 그냥 5만 가지 감정이 다 드러나. 그러나 나는 노래를 불렀다. 저기 내 팔에 설산? 눈 덮인 산에 떠오른 달이 보인다. 자, 이 달은 내 팔의 달이니까 깐쭈가 보고 싶은 달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나가 보고 있습니다. 깐쭈에게 있어 이 달은 뭡니까? 희망과 위안이었죠. 그럼 나에게 있어서 이 달은 뭡니까? 그렇죠. 나아가는 힘을 주는 달이에요. 즉 현실을 극복하고 견뎌나갈 것을 다짐하는 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누구처럼? 깐쭈처럼. 결국 깐쭈,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나아가 동질감을 얻으면서 비를 맞으며 천천히 뚜벅뚜벅 명랑하게 무엇을 향해? 달을 향해 걸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천천히 뚜벅뚜벅 명랑하게 라는 걸 통해서 비라고 하는 시련을 어때요? 의연하게 겪어나가고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깐쭈와 사부딘의 대화를 들으며 현실을 극복할 다짐을 하는 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결말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예요. 바로 뭡니까? 노래죠. 그 노래, 그 다음에 달도 있군요. 달도 봐야겠네요. 일단 볼까요? 겨우 가라앉았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요동쳐 오기 시작했다. 나는 노래를 불렀다. 사랑하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즉 나는 깐쭈와 사부딘이 불렀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네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시련을 그네들처럼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노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의미라고 한다면 나는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저기 내 팔의 설산에 떠오르는 달을 향해서 비를 맞으며
천천히 뚜벅뚜벅 명랑하게 걸어갑니다. 즉 이것은 깐쭈에게 있어서의 달이 희망과 위안이라고 한다면 나는 현실, 이별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차게 나아갈 것임을 다짐하는 그런 소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달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과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함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선옥의 명랑한 밤길, 절정 부분과 결말 부분. 절정 부분은요, 나가 그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깐쭈와 사부딘의 대화를 듣고 공감하는 장면이고, 결말 부분은 그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운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